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정책 콘서트 톡톡톡 안동시 편의 황지은입니다. 국내에서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최초의 도시가 바로 여기 안동이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선조들의 굳은 정신 또 의기가 살아있는 고장 안동에서 저는 지금 한국문화테마파크 의병체험관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안동시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한 주요 정책 또 성과는 무엇이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지 정책 콘서트 톡톡톡 안동시 편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권기창 시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 기화서 박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북대 관광학과 김정호 교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앞서서 안동 시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청도군 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기화서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민선 8기 안동시장으로 취임하신 권기창 시장께서 지난 1년 동안 아마 대단히 바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엄청난 성과와 또 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권기창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1년 가까이 되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새로운 안동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더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아서 매우 뜨겁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안동시장으로서 보내신 1년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안동시가 많은 계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연구한 결과를 시정에 와서 실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연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데 충분한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대부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안동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를 더욱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행복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안동시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개를 또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위대한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안동은 BC 4만 년 전 풍산마야의 구석기 시대를 시작으로 상고시대 창녕국, 삼국시대 고타야군, 통일신라시대 고창군, 고려시대 영가, 길주, 복주, 안동 대도호부를 거치면서 임시 수도가 3면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했고 현재의 도단위격인 관찰부나 사회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정순국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동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 안동댐과 이마댐이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이주민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동 시민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안동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 도청 이전입니다.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균형, 발전, 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 수행을 한 것이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바이오 생명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4조 원이 투자되고 생산 유발 효과는 8조 원, 고용 유발 효과는 약 3만 명으로서 안동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동댐 자연환경 보호존 지역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동댐은 안동 시민에게는 애물단지였습니다. 이제 보물단지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 한국문화 테마파크와 에드코가 개장됨에 따라서 안동은 명실상부한 마이스 산업의 대표 도시로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상가랑의 카테고리를 달성하게 되어서 진정한 관광 거점 도시로서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안동인 위상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낙동강 수계 강력 상수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이 대구에 공급되고 인해서 안동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대구에 공급하고 대구에서는 그 대가로 상생발전기금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 교류 협력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천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충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동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정주 인구 30만의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주 인구 30만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서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주 인구 30만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세계적으로는 한동의 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 도시로 또 경북에서는 신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동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새롭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동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 백신 클러스터 조성, 햄프 규제 자유 특구 등을 통해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해서 안동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동댐과 이마댐이 가지고 있는 물을 이제는 산업화시켜야 됩니다. 물은 단순히 보관하고 흘려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물을 이용해서 어떠한 산업을 유치할 것인지 또 어떠한 관광 자원을 만들어낼 것인지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군위의성 통합 신공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항은 사실상 안동공항입니다. 공항 배후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바이오, 백신, 햄프 등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공항의 시너지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입니다. 통합 신공항이 완성되면 공항에서 안동까지는 30분이다. 그리고 대구 경북선이 구축됨으로 인해서 대구에서 안동까지 빠른 시간에 올 수 있고 중앙선이 복선화돼서 더욱더 서울역까지 연결이 된다면 서울에서 1시간 50분 또 문경, 안동, 도청 신도시를 연결하는 것이 구축된다면 강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야만 우리 안동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안동댐을 물과 빛을 이용해서 관광 자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단순히 보호존이라는 미명하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마리나 리조트, 수상상설, 공연장, 안동댐 미디어 파사 등을 통해서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콘텐츠를 만들어준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안동호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폐선이 된 안동역을 관광 자원화시켜야 됩니다. 복합휴양 레포츠 단지 조성, 키즈 테마파크, 특산물 테마파크 등을 통해서 구기차역이 안동 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은 사계절 축제를 통해서 연중 축제가 개최되는 축제의 도시로 변모를 시켜야 됩니다. 봄에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여름에는 안동 수페스타, 가을에는 안동 국제 탈순 페스티벌, 겨울에는 암산 얼음 축제를 통해서 계절별 지역의 특성별 축제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안동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수행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안동은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안동을 목표로 옛것의 따뜻함과 새것의 반가움이 있는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안동시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안동의 최대 현안이라고 하면 안동 예천 행정통합, 행정구역 통합이죠. 네, 빼놓을 그렇습니다.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청 이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북의 신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구 30만의 자족 도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됩니다. 네. 통합은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지 정치 지도자 몇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통합의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안동시와 도청 신도시 예천군에는 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고 또 예천군에는 통합추진반대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단체들이 각각의 주장을 다양하게 펼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3월이죠. 안동의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조성될지도 궁금한데요. 바이오산업단지는 산동 RC 일원에 약 40만 평에 조성이 됩니다. 네. 민자가 약 4조 원 정도,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8조 원, 고용 유발 효과가 약 3만 명을 됩니다. 여기에는 바이오, 백신 등의 원료로 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각종 연구 인프라가 같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연구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야만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현재 LH와 경북개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예비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가산단이 이렇게 조성됨과 함께 백신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한 유치 계획도 궁금합니다. 백신 관련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유한 건강생활가 지금 집중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한 172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와 함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0여 개 이상의 업체가 유치가 된다면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대부분 바이오 국가산단들이 기업 유치에 실패를 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안동시는 그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렇게 기업 기관이 유치되면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기존 연구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도시들 가운데에 특히 이제 지방 중수 도시들이 네. 그 성장한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이 기업의 유치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 중수도시에 기업이 이제 유치가 되게 되면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증대가 되게 됩니다. 소득이 증대됨과 함께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세수가 증대되고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짐으로써 지역이 아주 성장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업 유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예. 되겠네요. 예. 네, 또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용도 변경, 환경 영향 평가도 통과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말 안동 시민의 50년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것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네. 현재 환경부로부터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되어 있고 그리고 산림청의 산지 전용 협의가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농지 전용하고 경상북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마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완전히 종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환경이 보존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안동 시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인해서 고향에 살고 있던 사람이 도시에 갔다가 기촌을 하고 싶어도 집을 지을 수 없었어요.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촌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안동댐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동댐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 보물단지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동시 주요 산업에서 물산업도 빼놓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보물단지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러면 네, 안동시 물산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안동댐과 이마댐에 물은 가득 차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안동 시민들은 대구 시민보다가 물값을 비싸게 먹어야 돼요. 안동에서 물을 공급하고 해서 하류 지역민들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마음대로 써요. 그러나 정말 안동댐 상류에 있는 사람은 수돗물을 먹지 못해요. 농업용수가 부족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산업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안동에서 맑은 물을 대구에 보내주고 대구로부터 상생협력기금을 받아서 그리고 안동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데 써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맑은 물을 깨끗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수 처리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물 산업이 육성될 때 안동댐이 거듭 보물단지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장기적으로는 낙동강 수계의 상수원은 안동댐입니다. 그러면은 부산까지 물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부산까지 물을 보내려면은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로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주댐에는 물이 남아서 해마다 홍수 피해로 난리가 납니다. 그러한 물들을 안동댐으로 유입시켜 한다면 영남권 낙동강 수계의 물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즉 물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또 추가적인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 물을 통해서 관광 자원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 다시 말해서 안동댐이 가지고 있는 이 관광 자원적인 요소들이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모래 6차 산업화로 표현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모래 1차원적인 인프라적인 거죠. 예,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두 번째는 이제 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생되는 상품화되는. 세 번째가 제기한 이제 관광 자원화. 네. 이 통틀어서 이제 모래 산업화라는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우리 이제 권기창 시장께서 늘 이제 평소 이제 연구해 오셨던 지금 이제 결합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세 가지 차원들이 저는 앞으로 더 기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계속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안동시가 햄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서 국가 산단 지정이라는 성과도 나왔는데요. 이 햄프 산업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햄프 규제 자유 특구에서 작년에 또 우수 특구로 선정이 돼서 또 네. 28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받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글로벌 혁신 특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햄프 산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 대마 관리법을 바꿔야 돼요. 즉 마리아하나와 대마를 햄프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용한 성분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마약으로 취급을 해버리거든요. 네. 이와 같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마 관리법이 개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동형 대마 씨를 개발해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즉 유용한 성분이 많은 대마 씨가 나와야 되는데 한각 성분이 많이 나오는 걸 하면은 유용한 성분이 적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손실이 크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마를 식품 공전에 등재해야 돼요. 그래서 대마를 가지고 식품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면은 대마 산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잖아요. 이와 같은 제도적인 기반 하에서는 현재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안동시가 재배, 제조, 안전관리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이 지나고 난다면 이것이 실제로 수출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판매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쯤에서 식품처에서 100대 규제를 해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규제가 해제가 된다면은 안동시는 대마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와 같은 규제 특구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대마 같은 경우는 1000년이 걸립니다. 고려 시대부터 안동포를 재배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성공시킨 데서는 정말 수십 년, 10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
하나를 만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그만큼 갈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이 햄프 산업 전망 정확하게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은 건가요? 2025년도가 되면 대마 관련된 전체 포괄적으로는 전 세계 200조를 넘는다. 불과 25년도 내후년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의료 산업용 의약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그 햄프만 해도 50조가 넘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산이 되거든요. 그럼 그 중심 우리 안동이 있다. 안동에 이제 얘기하셨던 그 안동만이 할 수 있는 햄프 규제 특구, 햄프 그 연구지 경제 특구죠. 우리 안동만이 가지는 대단히 강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안동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또 되게 특별하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예, 네. 안동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네네. 또 안동 시민분들이 그럼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에 관해서는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예. 특히 이제 햄프 산업과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 산업, 네. 특히 이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규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규제를 면제하거나 또 완화시키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역 특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제 자유 특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동에서 이제 햄프 산업을 위한 이러한 그 이제 특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햄프 산업이 앞으로 이제 이 육성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이 장애물을 걷어내는 그러한 정부의 지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이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그것이 사업화가 되고 상품화가 되기까지 규제가 많이 있는데 이 이제 규제 자유 특구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201개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네. 예,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이 특구 안에 어떤 뭐 이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건폐율 뭐 용적률 이런 많은 규제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규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뭐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이 농지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제약을 상당히 완화해주고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뿐만 아니고 뭐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상품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은 특히 이제 그 이 지방의 어떤 새로운 산업의 어떤 이 발굴을 통해서 상품화 시키는 단계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이러한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 분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에서 수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신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춘천은 호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죠. 네. 안동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댐 2개 가지고 있는데 애물단지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애물단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존지역 해제와 함께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호텔을 하나 짓는데 수상에다 지어놓으면 어떨까요? 훨씬 또 매력적이겠죠. 네. 그러면은 일반 호텔보다는 수상 호텔을 지으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또 안동댐에는 춘천에 가면은 전체가 요트가 다녀요. 한강에도 다니고 안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마리나 리조트를 만들어야죠. 또 그리고 안동댐 사면 있죠. 사면은 그냥 벽으로 돼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안동댐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안동시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월령교와 영락교 사이에 수상상설 뮤지컬 공연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안동을 방문하게 되면은 안동호에 오면은 뮤지컬 공연이라는 이러한 걸 봄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은 새로운 재미와 감동을 느끼지 않을까,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럼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관광의 그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주로 이제 이
삼면이 바다고 또 뭐 많은 강을 가지고 있고 이런 수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자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약 한 50%가 수자원을 활용한 뭐 해양이라든가 또는 뭐 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자원을 활용한 이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안동시에서 가지고 있는 풍부한 수자원을 네. 활용해서 관광 자원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동시의 차원에서 볼 때에 안동이 주로 이제 역사 문화 자원 중심의 그런 관광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수자원이라는 자연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의 어떤 지평선이 굉장히 넓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 관광의 추세가 지금 어떻냐 하면은 우리 보통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지금까지는 그 마이카 시대다.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은 마이오토 시대가 온다.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다 그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관광의 트렌드가 이제 이 요토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예? 지금 주로 이제 뭐 이런 보는 관광, 뭐 즐기는 것도 뭐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즐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내륙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수자원을 이용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광의 어떤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어떤 대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자원을 활용해서 이 이제 관광 상품화 시키는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수자원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어떤 볼거리를 만들 수 있고 축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제 사계절 축제 뭐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계시는데 사계절 축제뿐만 아니라 사계절 어떤 관광이 안동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관광의 상품을 이 수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관광객 뭐 1000만 명 시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자원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또 과거 역사 부지를 문화관광타운으로 네. 조성해서 도심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네, 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화관광타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철도 폐선 부지는 좁고 길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네. 다른 용도로 쓰려면 단순하게 통가교통, 길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겠지만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직객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옹천역에서부터 운산역까지의 폐선 구간은 약 35km입니다. 이 35km의 구간을 복합 휴양 레포츠 단지로 만들려고요. 예를 들면은 마라톤 코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하려면 대부분 도로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달리는 사람도 힘들고 교통체증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철길에서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장애가 무장애죠, 무장애.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마라톤 코스가 되는 겁니다. 마라톤 코스가 만들어지면은 그 길에도 할 수 있고 자전거 대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간이역들은 그러면 테마역으로 바꿔주면 되죠. 예를 들면은 안동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키즈 테마파크, 어린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 또 그리고 안동 소주와 안동의 음식물, 특산물을 전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또 그 다음에는 다양한 어떤 놀이시설, 또 공연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안동역을 방문하게 되고 안동역이 관광 거점이 되어서 하회마을, 도산서원, 병산서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강남에서 안동 도심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차역으로 도시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안동 구 도심으로 들어오는 도로 개설과 함께 이용을 한다면은 구 안동역은 새로운 변모로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와 함께 부지 매입 협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 문화관광타운에서는 어떤 효과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박사님?
저는 먼저 이 지금 우리의 이 문화관광 부분을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권기창 시장께서 늘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 얘기하시고 저도 좀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 그러잖아요. 왜 물 들어올 때 배만 띄우냐? 물에 차도 좀 들어가게 하면 안 되냐? 그 우리 수륙양용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다고 우리 안동대비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한다면 이미 백마강도 있고요. 뭐 전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발상 전환을 좀 하자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 그 권기창 시장께서 구상하시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충분히 저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우리가 아비뇽이라든지 에딘버러 같은 세계적인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축제 하나를 위해서 보통 그 아비뇽이나 에딘버러는 보통 아비뇽은 7월 한 달, 에딘버러는 8월 한 달 정도 열리는데 그 한 달 동안에 그 도시가 들썩이고 그 지역 일대, 그 나라 일대 엄청난 효과를 미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요, 그런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냐? 아닙니다. 아비뇽 해봐 인구 10만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조금 이제 요 틀을 달리가면 그 세계적으로 이제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 우리 많이 듣죠. 네. 다보스 인구 1만 3천밖에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 하나가 이런 축제로 인해 가지고 도시 이미지가 달라지고 도시 브랜드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 효과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권기창 기장께서 아까 그 수상 뮤지컬 그 전용 그 공간 만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획기적입니다. 저는 제가 봐서 물론 돈이 좀 들어가겠죠. 네. 네. 강남 거점 도시로 지정이 돼가 예산을 확보 다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러한 식의 그 좀 획기적인 저는 그 실현을 해야 된다. 설령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저는 할 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의 정말 중요한 점, 또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민선 8기를 맞아서 시장님께서는 기존 축제장에서 벗어나서 도심 축제 추진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다녀왔었는데요. 이 축제들의 성과도 궁금하고요. 네. 향후 사계절 축제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동의 축제는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어요. 그러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물음표라고 봐요. 축제가 되면은 도심의 인파가 들끓어야 되는데 축제가 되면은 축제장이 강변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심이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제발 축제 좀 그만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즉 축제를 통해서 도심 상권이 살아나야 되는데 축제로 인해서 오히려 도심 상권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를 가보면 대부분의 축제는 거리형 축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만 공급자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 공간에서 한 거죠. 그러면은 쉽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도심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도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리형 축제로 바꾸게 된 거죠. 작년에 탈춤 축제를 거리형 축제로 바꾸었어요.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했지만 결국은 안동시가 생긴 이래에 도심에 가장 많은 사람이 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구시장, 각각의 음식거리 골목에 있는 상가들은 음식이 없어서 못 팔았어요. 오후 5시가 되니까 다 매진이에요. 많이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많이 올까라고 걱정을 했겠죠. 어느 한 가게는 술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평생 가게를 하면서 술이 없어서 못 판 게 없다. 왜냐하면 술은 며칠 걸 거의 일주일 이상 걸 분량을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많이 좀 비축해 놓죠. 그런데 술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소 교통의 문제 등등의 불편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은 앞으로 거리형 축제는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봄에 하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와 가을에 하는 탈춤 축제는 거리형 축제로 하고 그 다음에 계절적인 특성을 반영한 물축제는 낙동강, 얼음축제는 암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안동 축제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시작할 때부터 저도 추진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기획 홍보 분과에 참여를 해서 10여 년 동안 참여를 하기로 가장 기억에 남고 애착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변화를 주시는 걸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단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시민들의 어떤 불만의 목소리는 또 어떻게든 좀 해소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회 도로를 만드셔야 되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앞으로 이제 폐선무지가 문화관광타운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축제장은 약간 뒤로 물렀으면 도로 교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와 같은 문제는 모두가 해결이 되고 도심도 살리고 축제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반드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축제가 실제로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요? 특히 이제 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계절 축제, 네.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야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동이 참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관광 도시인데 이 그 관광의 어떤 한계가 뭐냐 하면은 너무 계절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집중이 7, 8월에 많이 되는 그쵸. 이런 계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도시들마다 그런 계절성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동시장님께서 이 사계절 축제를 들고 나오신 거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 관광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표적인 어떤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축제를 이제 그 도심에다가 함으로써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이 굉장히 쇠퇴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도청 신도시가 만들어짐으로 더 많이 쇠퇴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쇠퇴해지는 이 도심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는 우리 안동에도 뭐 인구가 지금 그 참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그 정주 인구도 중요하지만은 생활 인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생활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큰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안동을 축제를 통해서 방문함으로써 그 시내가 좀 이렇게 들썩이고 또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시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도시 전체가 활성화되는 그런 큰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하나의 큰 자랑거리가 있죠. 안동이 국내에서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최초의 지자체가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안동은 그야말로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인데 세계 문화유산인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세계 기록유산은 유교책판, 작년 12월에 등재된 세계 인류 무형유산이 하회 탈춤으로 등재되면서 상관왕의 카테고리를 가지게 된 거죠. 이제 세계무산은 단순한 보존과 전승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거기에 재미와 감동을 부여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문화유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문화유산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는데 그럼 우리 안동은 과연 문화유산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왔는가라는 질문에는 또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문화유산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우리는 문화유산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봄에 하는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바로 차전놀이와 노다리 밟기를 세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출발입니다. 과거에는 탈춤축제와 민속축제를 가을에 동시에 했어요. 민속축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차전장군과 노다리 밟기를 부각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회 탈춤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전놀이의 주인공 차전장군, 노다리 밟기의 주인공 노국공주라는 이름을 따서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로 특화를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 보면은 이 놀이의 중요성이 전 세계에 널리 펴져지게 되어서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안동에 고조리서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고조리서 중에 안동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만큼 중요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화유산이 우리가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지역 경제에 관광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화유산을 통해서 안동시가 관광 또는 문화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농촌 문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역민의 이탈과 또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은 해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에 안동시도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서 인력난 해소에 나섰습니다. 네. 계절 근로자 도입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령화로 인해서 또는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가을 되면 얼마 되느냐? 일단 기준으로 15만 원 정도를 해요. 때로는 17만 원까지 올라가요. 네. 고추밭에서 17만 원 주고 고추를 따면 딸 필요가 없어요. 남는 게 다 팔아도 인건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우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이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손 부족 문제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줘야만 농가 경쟁이 확보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동시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원래 라오스 계절 근로자 제도를 올 전체 하반기까지 하면 약 400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지금 한 100명 정도 들어있는데 어떤 효과가 생겼느냐? 인건비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국내 인력을 구하는데도 아주 쉽게 됐어요. 또 라오스 근로자를 우리가 라오스 정부와 직접 계약을 함으로 해서 보통 외국인 계절지의 근로자가 오면은 좀 도망을 간다. 이탈하는 경향에 많아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정부와 직접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이탈 걱정의 문제를 완전히 들어버렸어요. 또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농가의 만족도가 지금 배가 돼버렸어요. 주말 되면은 근로자들을 모시고 외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농가주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더 확충해서 내년도에는 외국인 계절지의 근로자를 1000명 정도 도입을 하면은 안동 일손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했을 때 농가 경쟁력은 저는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계절 근로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문제 많죠.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이제 무단 이탈. 그야말로 이제 비자 받고 들어와서 조금 일하다가 그 국내에는 자기 같은 국가 출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제 이탈해버린 경우가 좀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니 그 시장인들 어떻게 일일이 다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까? 그건 불가한 일이고요. 그건 이제 법적이고 제도적 경찰에서 이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만족도는 아주 좋은데 저는 거기에 좀 플러스해서 좀 아이디어를 하나 좀 결합하면 좋겠다. 어떤 걸까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저 권기창 시장께서 이제 그 취임하시기 전에 이렇게 밝힌 정책 중에 그 농업의 복지, 농업의 어떤 복지 차원, 복지 농업을 구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하고도 이렇게 이제 정책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에 있는 분들 중에도 일거리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 60대 정도 사회에 은퇴한 분들한테는 일거리도 필요하고 다소나마 경제적인 수입도 필요한 분.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대구 같은 대도시를 끼고 있으니까 안동과 도시민과의 이 연계센터 같은 걸 좀 만들어서 도시 근로자 또는 도시의 유효 인력들을 안동에 좀 일손의 말이 필요한 농가에 그야말로 이 자기 지분을 좀 할당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땅을 팔아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과를 엄청나게 좀 크게 짓는 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중 일정 이 부분은 그 사람들 시민 농원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 이름이나마. 그러면 가을에서 사과 딸 때는 그 사람이 와서 그 부분을 따면 그 중에 10% 정도 10박스 따면 한 박스는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갖고 오면서 내가 따서 내가 가지고도 가고 시골도 도와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기 수입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연계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면 일종의 중간 지원 조정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지만 농촌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역 농가 중에 일부는 농기계가 없어서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농기계를 그래서 구입한 농가는 그 비용으로 인해서 부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동시만의 대책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농가 부채의 주범은 농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시에서 트랙터가 면적 기준에서 100대가 필요하다면 지금 몇 대느냐? 200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필요할 때 기계를 못 쓰기 때문에 보조를 주니까 그냥 기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만 자꾸 증가하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동시에서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임대 서비스를 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침 9시에 빌려줘요. 저녁 5시에 갖다 줘요. 특히 요사 여름 같으면 9시에 빌리러 가서 집에 오면 11시 됩니다. 땡볕에 일을 해야 못 하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갖다 줘야 돼요. 기계는 빌렸지만 일을 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전화만 하면 배달해줘요. 내일 기계를 새벽에 써야 되거든요. 여름에는 새벽에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전화하면 오늘 저녁에 기계를 갖다 줍니다. 새벽 배송이네요. 네, 새벽에 그러면 일을 밭에다 딱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새벽에 일하고 다시 전화하면 오후에 가지러 가는 거예요. 다시 다음 집에 갖다 주면 그 사람은 또 저녁 9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경쟁력이 훨씬 좋아진 거예요. 특히 멀리서 녹전에서 기술센터까지 왕복 3시간 걸립니다. 그럼 9시하고 5시하고 3시간 빼버리면 일할 시간이 없는 거죠. 빌려는 주지만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임대 배달 서비스 하는데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은 작년 말 5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 5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1년 빌려준 것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만큼 수요가 지금 폭발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 줘야만 농가가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농가가 농기계 사는 거는 가급적 줄여야 됩니다. 안동시가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배달해 주면은 농가는 기계를 살 필요 없는 거죠. 기계를 사는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필요할 때 빨리 못 쓰기 때문에 기계를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면은 농기계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농가 경쟁력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임대 서비스가 100% 달성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를 위한 또 정책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이 정책이 결국은 그 농가의 그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안동의 이제 농가를 좀 이렇게 통계 자료를 제가 보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농가의 이 인구가 한 15. 우리 그 안동시 전체의 15.7%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이 지역 내 총생산 액수를 보니까 한 8%밖에 차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가구당 그 생산액도 보니까 우리 전국이 농가당 한 4천만 원 넘더라고요. 그런데 안동시의 경우에는 농가당 그 생산액이 3,7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생산성이 왜 떨어지는가? 이런 농가에 필요한 어떤 농기계 이런 활용들이 좀 잘 되면은 생산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러한 그 배달 서비스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농가의 이 인구가 대체로 이제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지만은 기계를 사용하고 또 뭐 이렇게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효과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안동시에는 어떤 비전, 어떤 계획을 갖고 남은 시간을 보내실까요? 결국은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정주인구 30만, 또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인구 50만, 안동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목표로 해서 안동은 지금 산업단지가 유치되는데 기업 유치가 더 활발하게 되려면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를 또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햄프 규제 자유 특구를 글로벌 혁신 특구로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고속전철에서 점촌, 도청 신도시, 안동 간 고속철도를 연결해야 되고
또 안동 시민의 오랜 수건 사업인 74단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공간은 안동 시민에게 곧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교육, 자유, 특허 등 해야 될 일이 정말로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제가 평생 동안 안동을 연구했기 때문에 많은 준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나 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난 1년 동안 국가산단, 자연환경 보존적 해제, 그다음에 안전체험관 유치와 같은 큰 업적을 이뤄냈기 때문에 남은 3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혹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 교수님 있으실까요? 오늘 공기창 시장님께서 뭐 여러 가지 참 지역개발의 전문가답게 뭐 여러 가지 뭐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정책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안동의 큰 청사진을 제가 보고 듣고 네.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청사진들이 참 시민들께서도 공유하시고 또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안동을 이루는데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우리 교수님처럼 오늘 뭐 정책 전문가의 한 사람들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패널로 이제 토론 뭐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이 신이 아닙니다.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뭘 안 하던 걸 하면 반발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럼 원래 하던 것이 좋거든. 근데 또 그렇다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시장 뭐 하나? 뭐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그런데 사실 참 쉽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나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저는 아까 이제 떠오르죠. 농객의 새벽 배송. 네. 쿠땡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뭔가 새롭게 뭔가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정책 전문가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좀 더 제안을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쉼 없이 달려왔고 또 남은 시간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해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좀 힘을 보태드리자. 그리고 또 이제 해온 것에 대해서 정말 참 이거는 참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시도를 하셨네, 이미 또 실행을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박수 받고 시장님과 한 말씀 해주시죠. 안동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안동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고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롭게 도전할 수 없습니다. 계획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기만 해요. 그러나 대부분 저항이 두려워서 계획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정치꾼이 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시민들과 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꿈꿔왔던 안동의 미래 비전을 달성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항상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이 차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옵니까?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에 평가받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 정책 콘서트 톡톡톡 안동시편, 오늘 이렇게 권기창 시장님 모시고 시정 방향과 비전 그리고 다양한 정책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민선 8기를 맞아서 안동시에서는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도전과 시도들이 모두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